지금은요, 제가 요번에 교육감 선거 6월 1일 교육감 선거 때 KBS 선거 개표 방송 해설을 맡았어요. 그때 교육감 선거 부문. 근데 그때 그 요청을 거의 한 달 전에 받았는데 그 한 달 동안 전국의 모든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과 인터뷰와 그다음에 토론들을 다 보고 분석을 했는데 후보가 57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개 교육청, 우리나라 전부 17개 교육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교육청의 17분 후보가 아이비를 공약하거나 공개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이거는 저는 2017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아이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비를 네이버에 치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약자로만 나와요.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비 하면 다 금융계 쪽에서만 얘기했지 아무도 교육계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막 언론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 대한민국에 교육학 박사, 뭐 교육학 교수, 사범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소장님 혼자 이 얘기를 하세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영어로 우리나라에는 경기외고의 국제반 한 반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국제학교예요.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이거를 공교육에 한국어화해서 공립학교에 도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 생각으로 진행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비가 50여 년 넘는 역사가 있는데 처음서부터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운영이 됐지만 그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독일어가 있긴 한데 독일은 교사들이 영어를 다 이해를 해서 연수까지 한국어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막 먼저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 거예요. 일본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되올 때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에서 되게 막 화를 냈대요.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사우스 코리아를 해주느냐. 왜 저펜도 사실 되게 인구수로 치면 아랍 쪽과 중국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아무튼 그랬을 정도로 우리 한국이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참 역사적인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의 궁극적인 생각은 뭐 아이비를 막 대한민국 전체에 도입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도대체 저런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전 과목이 논서술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이 되는지. 왜냐면 이게 대입시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입시험에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변별이. 10점 만점 중에 누군 7이고 누군 6이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대학의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공정이라는 건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학교에 중요해요. 영국의 A레벨,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뭐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시험 또 아니면 우리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국적이 없죠. 국제잖아요. 어쨌건 이런 시험이 전부 다 전과목 논서술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될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채점 연수를 가보고 채점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랬더니 이 채점의 시스템을 되게 수십 년 동안 공정하다고 공신력 있게 인정되어 온 이 탄탄한 채점 시스템을 우리 나라의 우리 교사들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교사들이 그거에 베테랑이 되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교사들을 풀을 양성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2019년도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앞으로 2028 대입부터는 논술형 수능을 적용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는 2028의 논술형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이제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뭐 물리교육과 뭐 입학처장 뭐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서울대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아이비를 분석해서 아이비의 평가 시스템, 아이비의 채점 시스템, 아이비의 질관리 시스템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대입의 논술형 수능이 어떤 모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롤모델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공신력 있게 운영되어 온 시스템을 좀 한번 배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아이비의 얼마간의 이런 시범 운영은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일단 막 자고 있던 애들이 깨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듣는 것만 잘 숙지하는 줄 알았더니 내 생각이라는 거가 때로는 선생님 생각보다도 더 창의적일 때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좋은 교육이란 아이들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 만난 물고기는 어느 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달라져요.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강물에서 힘들어해요. 강물에 사는 물고기 바닷물에 갖다 놓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어느 물에서 물 만난 물고기가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 저런 물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런 경험과 생각과 이런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걸로 한 줄 세우기의 그런 거에서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다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가 어느 물에 갖다 놓을 때 얘가 물 만나 물고기가 되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의 관점 이런 거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